북극권의 바람은 날마다 기지의 벽을 두드리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겨울의 호흡처럼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어요. 예비역 대위인 헨리는 안전점검표를 덮으며 오늘도 평온이 계속되리라 믿고 싶었죠. 의료관 말하는 소독된 금속 냄새 속에서 손을 말리며 이곳에서만큼은 누구나 서로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생존 전문가 아키는 눈의 결을 읽듯 하늘을 살피며 오래전 선조들이 남긴 길의 규칙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성격도 살아온 궤적도 달랐지만 한 가지만큼은 같았어요. 누군가가 물러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해수면 레이더에 미세한 떨림이 잡혔고 헨리는 창문 너머의 잿빛 수평선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지만 그는 끝내 경보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온과 의심이 얇은 얼음처럼 겹쳐져 첫날의 밤이 내려앉았어요. 새벽녘 무전기가 낮게 울며 낯선 신호를 반복했어요. 해안 근처에 정체 모를 무인정이 느리게 북상 중이라는 관측이 들어왔고 기지의 공기는 한순간에 메말랐습니다. 헨리는 전체 인원을 모아 대피 계획과 대비 태세를 병행하자고 말했죠. 하지만 과학자와 기술자 다수는 전투 경험이 없었고 공포는 숨길수록 더 커졌어요. 말하는 호흡을 맞추듯 차분히 임무를 나누며 사람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아키는 곡선을 그리며 휘어드는 바람을 듣고 얕은 만의 얼음이 오늘 밤엔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우리는 연구원이지만 오늘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라고 헨리가 덧붙였고 그 말은 얼어붙은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죠. 해가 기울 무렵 검은 점들이 수평선에서 조용히 늘어났고 드론의 날개가 눈을 가르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믿었어요. 어둠이 두꺼워질 무렵 하늘이 얕게 번쩍이며 첫 공습이 시작되었어요. 드론이 뿌린 작은 불꽃들이 눈밭에 박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늘한 폭음으로 땅을 흔들었죠.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웅크렸지만 헨리는 탐사 장비를 개조한 방해 전파기를 켜서 신호를 흩뜨렸습니다. 아키는 얼음 가장자리에 약한 선을 노려 수동 기준기로 얼음판을 밀어 떨어뜨렸고 몇 척의 소형 보트가 균열 사이로 빨려 들어갔어요. 마라는 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이겨낸 순간을 눈빛으로 서로에게 건네도록 도왔습니다. 작은 승리는 모두의 어깨를 세웠지만 탄약과 전력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헨리는 지도를 펼쳐 방어선을 한 번 더 바꾸자고 했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잠시 누그러졌지만 남쪽에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낮게 길게 이어졌어요.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전쟁을 부른다는 사실을 모두가 배웠습니다. 저녁 회의에서 일부는 구조 신호를 내고 항복 조건을 타진하자고 주장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은 살아남고 싶다는 가장 인간적인 충동에서 나왔죠. 헨리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도 두렵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대신 두 가지 선택만을 제시했죠. 하나, 오늘 밤 이곳을 버리고 흩어지기. 둘, 내일 아침까지 버티며 세상으로 증거를 흘려보내기였어요. 마라는 둘째 선택에 손을 들며 환자 이송 동선을 고치고 의약품을 나눠 배치했습니다. 아키는 북풍이 꺾이는 시간을 골라 함정 설치를 제안했고 모두가 눈을 맞대어 길을 새로 그렸어요. 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겁보다 중요한 것을 서로에게 발견했을 뿐이죠. 밤이 깊자 발전기가 툭툭 소리를 냈고 기지의 불빛이 순간순간 깜빡였어요. 그 깜빡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약속처럼 보였고 한 메모가 칠판에 남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내일을 증명합니다. 해가 오르기 전에 아킨의 함정이 숨을 골랐어요. 얇게 얼린 수로 밑으로 공기가 갇히도록 유도했고 바람이 바뀌는 순간 장갑차 몇 대가 거친 균열에 몸을 비틀었죠. 헨리는 개조 드론을 띄워 적 통신을 끊고 연구원들은 얼음 절벽 위에서 간이 활강 장치를 내려 보급품을 지켰습니다. 마라는 들것을 쥔 손의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조언하며 공포가 흐트러뜨리는 리듬을 다독였어요. 함정이 터질 때마다 환호가 솟았지만 적의 포격은 그 환호를 겨냥하듯 곧장 본관을 강타했죠.
유리 파편이 눈송이처럼 흩어졌고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멎었습니다. 사라진 이들의 빈자리가 바닥의 얼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승리와 상실이 같은 호흡으로 들어와 같은 온기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저녁이면 바람이 서쪽으로 돌아선다고 아킨이 말했어요. 그 말은 오늘을 끝내고 내일을 산다는 뜻으로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기지는 절반 넘게 무너졌고 남은 인원은 100명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시선을 피하던 어제와 달리 사람들은 이제 눈을 곧게 들었죠. 헨리는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어요. 새벽 이전까지 증거 패킷을 나눠 10여 갈래로 전송하고 발신기가 끊기면 수동 송신으로 이어가자는 아니었습니다. 마라는 이동 불가 환자를 지하 저장고로 옮기고 의약품을 소분해 누구든 쓰기 쉽게 했어요. 아키는 풍향의 간헐적 변화를 기다리며 남쪽 방벽에 남은 얼음액을 터뜨릴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고 오래 미뤄둔 사과와 감사가 조용히 오갔어요. 겁을 덜어내는데 그보다 나은 약은 없었죠. 바람이 멎은 틈에 별빛이 짧게 기지의 금속을 스쳤고 모두가 숨을 모아 그 빛을 보았어요. 누군가가 속삭였죠. 우리는 내일을 보내고 오늘을 남깁니다. 새벽 전 적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어요. 하늘이 낮게 울고 땅이 뒤늦게 따라 울며 금속의 비명이 길게 퍼졌죠. 헨리는 첫째 전송을 성공시키고 둘째 채널을 열었어요. 신호가 끊길 때마다 또 다른 손이 같은 문장을 복제해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마라는 붕대를 감으며 마지막까지 사람을 붙들었고 누구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아키는 바람이 남서로 기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음액을 터뜨려 남쪽 방벽을 무너뜨렸죠. 순간 푸른 빛에 먼지가 일어나 적의 전진이 잠시 꺾였어요. 그러나 포위망은 다시 좁혀들었고 기지의 중심이 비틀리며 지붕이 주저앉았습니다. 헨리는 무너진 콘솔 사이에서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르며 낮게 웃었어요. 이제 세상이 보겠죠. 그 말은 울음도 명령도 아닌 평범한 인사의 높이로 새벽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며칠 뒤 북반구의 수많은 화면에 같은 파형이 떠올랐어요. 찍힌 필름처럼 흔들리는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겨울의 집을 지키던 얼굴들을 보았죠. 세계는 과장 없이 사실만을 보았고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분노했어요. 각국의 바다는 다치지 않았고 연합의 손길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모였죠. 구조대가 뒤늦게 도착했을 때 기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러나 눈밭 아래에서 작은 장치들이 미약한 신호를 계속 보냈고 그 신호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처럼 오랫동안 깜빡였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극지의 불꽃이라 부르며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을 함께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마라는 남겨진 명단을 정갈히 접어 가슴에 품었고 아키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한 뒤 눈 위에 발자국 하나를 더 찍었어요. 헨리의 이름은 누군가의 첫째 문장과 마지막 인사 사이에 조용히 놓였고 그 거리만큼의 따뜻함이 세상을 덮였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차가운 북극의 바람은 그들의 숨결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불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죠.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을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그 불꽃은 더 오래 타오를 것입니다.